지금 이제 교과서 37페이지 37페이지 판 경계에서 나타난 특징과 지진 현상.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판의 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는 여러 개의 이제 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판들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그 상대적인 경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경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이 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의 경계와 지진 현상. 지진 현상. 먼저 판의 경계와 종류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 판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판은 이제 다른 말로 얘를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판은 지각과 최상부멘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단단한 이제 곱체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암석권으로 본다 했죠. 이런 판은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해양판은 해양 지각이 있는 부분을 이제 해양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좀 얇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좀 상대적으로 해양 지각 밑에 이제 최상부 멘틀에 단단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륙 지각은 이렇게 위로 조금 더 두껍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대륙 지각입니다. 지각 그리고 이렇게 최상부 멘틀. 그래서 이 오른쪽은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구는 이런 해양판하고 대륙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그 판의 경계들이 이렇게 지구를 대략적으로 막 여러 개의 판들로 크고 작은 판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구는 여러 개의 판들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렴형 경계. 이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계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충돌 때, 다른 하나는 섭입대라 합니다. 이 충돌 때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얘기해요.
섭입대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에 충돌할 수도 있고 해양판하고 또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대륙판의 밀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구성 암석들이 조금 밀도가 작은 것들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판과 판이 충돌했을 때 판과 판이 충돌했을 때 녹화되고 있는 거 맞나? 판과 판이 충돌했을 때 이렇게 연약권 밑으로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 두 판의 어떤 특징, 같은 어떤 수렴의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이게 서로 두 판이 이게 멀어지는 경계. 판이 경계. 세 번째는 보전형 경계라고 해요. 얘는 판이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제 같이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멀어진 발산도 아니고 그냥 판과 판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계, 이런 경계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계. 크게 이렇게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의 경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의 특징. 먼저 첫 번째 수렴형 경계를 알아보면, 수렴형 경계. 아까 수렴형 경계는 판들이 수렴하는 경계, 좀 말이 중복이긴 한데 수렴,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소멸형 경계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소멸형, 같은 말입니다. 소멸형 경계인데, 좀 내릴까? 아까 얘를 충돌대와 섭입대로 구분한다 했죠. 그리고 이 충돌대는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라 얘기를 했고, 얘는 해양판하고 대륙판 혹은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먼저 습곡은 이 땅이 계속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당연하게 이 경계들에서는 그런 힘들이 똑같이 존재를 할 테니까 다 습곡은 존재를 합니다. 그 습곡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단층도 결과적으로 다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지진이 있는데 지진은 종류가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신발 지진. 천발 지진은 뭐냐면 지진의 어떤 진원 깊이가 얕은 지진을 얘기하고, 신발 지진은 지진의 진원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천발 지진은 이 충돌대하고 서입대에서 모두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신발 지진은 충돌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섭입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건 좀 이따가 뒤에 그림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화산도, 이 화산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섭입을 해야지 이제 화산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이제 마그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위를 뚫고 올라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화산이 발달하기가 어렵고, 여기서는 화산이 발달 두 개가 다 된다. 이런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수렴형 경계별 특징을 보면 수렴형 경계별 특징. 먼저 아까 충돌되었던 대륙판 대 대륙판 충돌대. 여기서는 한번 그려볼게요. 대륙판. 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면 이 밑에 최상부 멘트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판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 이 충돌하는 경계가 이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충돌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쌓이고 단층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판 중에 뭐 조금이라도 밀도 차이가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밀도가 큰 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좀 두껍다 합시다. 두껍다 하더라도 이게 깊이 섭입을 할 수가 없대요. 대신에 이게 그 밀도가 이제 이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게 위로 치올려서 높은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산맥이 어떤 산맥이냐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해당돼요. 인도판하고, 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한 겁니다. 충돌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밀도가 비슷해서 섭입이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륙판의 밀도보다 멘틀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위로 치올려짐. 그래서 이 위로 올려지니까 높은 산맥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 높은 산맥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가 있다 했죠? 이게 히말라야 산맥. 얘는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천발 지진은 일어나지만 신발 지진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양판하고 대륙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얘는 섭입되고,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요. 대륙판보다. 이 해양판을 이루는 구성 암석들은 현무암질 암석들이고, 대륙판은 이제 화강암질 암석들인데, 이 두 암석의 밀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현무암질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오른쪽 편에를 해양지각이라 한다면, 해양지각은 얇게 이렇게 해양지각이 있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대륙판, 대륙지각이 놓여져 있는 이 대륙판하고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됩니다. 밑으로 섭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또 그게 있겠죠. 최상부 멘트, 그리고 이렇게 최상부 멘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여기서 이 해양지각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해양지각에는 이루는 이 암석들의 함수광물, 이제 물을 포함한 물 분자들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산기를 가진 광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 물들이 녹아 나오면 이 암석의 용융점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융점이 낮아지면 같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겠죠. 원래 암석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용융점이 낮아져서 이제 녹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마그마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화산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렇게 화산이 발생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대표적인 지형이 어디 있냐면, 얘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있는 지역, 거기가 이 태평양 판이 그 남미판을 이렇게, 이 남미판이라 하면 이쪽에 남미판이라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해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이다. 정리하면 얘는 해구가 발달하고, 이런 걸 화산호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발생해서 화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화산호가 발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어디 있다? 이게 안데스 산맥. 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활화산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은 모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깊이 파고들은 이런, 선생님 이거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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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경계들이 다 진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신발 지진의 어떤 가능성을 얘는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판 대 해양판. 해양판 대 해양판. 이 해양판 대 해양판도
이제 섭입대 하나고, 이 두 해양판이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밀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판의 경계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오른쪽에 지금 이거 사실 교과서에 37페이지 있는 교과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참고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거 그림 참고하면서 이제 비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은 사실 하나의 판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같이 존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이라 해서 해양판, 그 판을 구성하는 게 전부 해양판이고 전부 대륙판 이런 게 아니라,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을 한 판 안에서 다 존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판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같이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7페이지의 그림을, 아래쪽에 그림 보면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왼편에 있고, 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으로 이어지면서 이 해양 지각이 이 다른 옆쪽에 있는 해양 지각, 해양 지각이 얹혀져 있는 곳은 이제 해양판이니까 이 두 개의 해양판이 충돌을 하는데, 이 충돌을 할 때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가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섭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양 지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최상부 멘트, 해도 최상부 멘트 이렇게 되고, 이 아까 해양 지각에는 함수 강물이 있다 했잖아요. 함수 강물, 그죠? 함수 광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높은 온도에서 얘가 이제 물이 녹아 나오게 되면 용융점을 감소하게 되고, 그 용융점 감소가, 적을까요? 용융점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그마는 주변보다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작아져서 위로 부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마그마가 위쪽에 화산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해양판 위에 이렇게 화산을 만들게 되고, 이 대표적인 지형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걸 이제 일본 같은 지형인데, 이걸 호상열도라 그래요. 호상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고진 이 지형엔 또 이 경계는 이제 해구가 발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 정리를 여기 하면 해구가 발달하기도 하고, 호상열도. 이 해구라는 거는 이 섭입대 발달하는 경계인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제일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 이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한 11km 정도. 그래서 제일 높은 산이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산을 밑둥을 잘라서 이렇게 거꾸로 쳐박아도 2k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남는다고 하는 그런 경계죠. 호상열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는 천발 지진하고 일어나고, 신발 지진도 발생을 하고, 둘 다. 왜냐면 이 깊은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아니 깊은 곳까지 침투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발산형 경계, 이제 두 번째 발산형 경계. 이 발산형 경계는 다른 말로 생성형 경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발산형 경계라는 건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해서 생성형 지각이라고도 경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판들이 멀어지는
경계.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이 발사하는 경계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해령, 하나는 열곡대입니다. 이 해령은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바다 밑에 있고요.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소나라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고 해양 밑에 지형을 알게 됐댔잖아요. 거기 해양 밑에 거대한 산맥들이 있는 걸 알게 됐다는데, 그게 그 판이 벌어지는 발사형 경계고 해령이에요. 그렇게 해양판이 이제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어떤 판들이 벌어지는 곳을 찾게 된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해령이라 합니다. 열곡대는 근데 이런 판이 벌어지는 발사형 경계는 대부분이 바다 밑에 존재하지만 이제 육지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열곡대를 하는데, 대륙판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혹은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 대륙에서 이렇게 판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들이 있고, 이런 발사능 경계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얘네들은 높은 지각 연료량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요. 그죠? 그럼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당연히 화산 활동이 있어요. 화산 활동이 있고, 이런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마그마들은 전부 현무암제 마그마들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판 자체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단층의 종류는 정단층이 많고요. 정단층의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선 천발 지진이 일어나지만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지진은 사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판이 섭입하는 곳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래쪽으로 깊이 판이 들어가야지만 그쪽에서 진원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대부분의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만, 이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이제 섭입하는 곳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 번째,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판이 수평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경계, 이렇게 적읍시다. 이 보존형 경계는 이 판과 판이 벌어지는 경계에서 이제 이 경계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약간 좌우로 차이가 있으면은 그 경계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해양에 있어요. 대부분 해령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양 지각에 분포한다. 일부는 대륙 내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대륙 내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우리가 거기 미국 서부 갔다 왔죠. 거기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보면 건물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블럭 내에 있는 건물들은 그 틈을 두지 않고 다 붙여 놓은 이유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건물이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건물들을 붙여 지으면 넘어갈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들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판의 경계가 되게 유명하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영화도 있어요. 그 무슨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굉장히 큰 변환 단층대인데 일부 이렇게 대륙 내에 존재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죠. 여기서 천발 지진은 일어나고 신발 지진은 당연하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교과서 37페이지부터 해서 38페이지 전체에서 38까지 내용이 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이건 다 내용적인 거라서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